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구단과 허문회 감독 사이에 뭔가가 있었다. 호흡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성준 선수 기용을 두고 더욱더 이런 이야기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성준 선수를 1군에 올려야 한다. 찬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찬성, 찬성. 우와, 처음으로 올 찬성이 나왔어요. 특정 구단의 전술에 대해서 또는 선수 기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자는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예전에 장원삼 선수 사례가 있었어요. 장원삼 선수를 2군에서 1군으로 올렸습니다. 구단의 추천에 의해서. 장원삼 선수가 당시에 무너졌어요. 경기 초반에 두산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허문회 감독이 좀 인터뷰를 약간 좀 세게 했어요. 뭐라고 2군에서 했나요? 준비가 안 된 선수를 올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1군과 2군, 구단과 감독과 프런트 간에 약간 좀 뭔가가 좀 잡음이 있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감독을 매니저라고 이제 단장을 이제 제너럴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그 두 분 사이에 뭔가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야구계 이제 시선들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성준 선수는 이제 허문회 감독이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수비가 좀 약하다. 뭐 이제는 이제 좀 있으면 콜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날씨가 더워지고 예. 포수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제 시기가 다가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조만간 콜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과 감독 사이가 나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견제와 균형의 관계, 그런 건전한 관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꼭 불협화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힘의 균형, 견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단장과 감독 그렇죠. 간에 네. 그런 묘한 기류가 있더라고요. 묘한 줄다리기가 있죠. 맞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공과 과를 평가받을 때 이게 단장 몫이냐 아니면 감독 공이냐 관냐 이런 거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단장이 할 역할인가 감독이 할 역할인가가 아직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하나의 김성훈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봉이 아주 높은 선수를 영입하면은 단장이 하죠. FA로. 그럼 성적이 죽을 써도 감독께서 걔를 기용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실패할 경우에 이 트레이드를 단장이 실패한 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감독도 그걸 눈치를 봐야 되고. 근데 이번 이제 장시환 장시환 선수하고 선수, 네. 한화하고 트레이드할 때는 허문회 감독이 아니라 성민규 성민규 단장의 단장님이 작품이잖아요. 하시죠. 감독이 내가 요청을 해서 구단이 해준 트레이드가 아니니까 타팀에서 온 선수 쓸 때 약간 꺼리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확신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기싸움이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성민규 단장 입장에서는 지성준 포수 영입을 한 거는 허문회 감독님을 위해서 한 거고 롯데자이언츠를 위해서 한 그렇죠. 거예요. 결과는. 근데 이게 야구라는 게 당연하죠. 보는 시각이 다르다 보니까 감독과 단장의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두 분이서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원래 한번 또 한 판 하고 나면 더 친해지잖아요. 한판 했나요? 아니 한 판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저는 이게 또 프로세스거든요. 네. 그래서 단장과 감독의 이 프로세스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롯데 포스 포지션에 들어간 전 선수의 그 WAR이라고 하죠.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리그에 있는 아무 포스를 갖다 놔도 롯데 승리를 깎아먹는 이 선수들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성준 선수를 굳이 계속 2군에 놓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2군 성적이 근데 좋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도 완전 동의해요. 명계 선배 말에 누굴 갖다 놔도 나은 지금 현실에 굳이 지성준 선수를 2군에 놔둘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선수들 취재하면서 느낀 게 2군에 있는 선수가 2군에서는 진짜 죽을 쓰는데 1군에만 올라오면 잘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지성준 선수도 혹시 올라오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서도 1군 콜업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에 깡진성이라고 불리더라고요. 편하죠. 아버지 강강의 심판이 KBO에서 이제 아들 경기에 주심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명 아들존을 없애기 위한 KBO의 시도는 잘한 일이다. 잘했으면 찬성, 못했으면 아니다. 반대. 하나, 둘, 셋. 찬성 둘 반대 둘이네요. 저는 찬성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강광의 주심이 강진성 선수의 경기 때 주심을 본 사례가 2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쪽으로 빠진 공을 강광의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불러줬어요. 맞아요.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경기에 나섰다는 이유로 주심을 배제한 것은 아들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포청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막은 역차별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광일 심판은 이 내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화를 드렸는데 네. 요즘에 취재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고요. 시선들 뭐 그런 건 뭐 의식 안 할 수가 없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심도 배제하는 거고. 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해해야죠. 뭐 아들이 잘하는데 이해해야죠. 뭐 솔직히 아들이 더 잘 되는 게 뭐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성아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다치지 말고 예. 시즌 끝까지 1일 1강 파이팅하자 강진성. 아들존 이전에 숙부존이라고 해서 또 우리 또 네. 문승훈 심판위원님이 좀 고생을 하셨는데 조카한테도 조금 불리한 판정이 조금 있었고 저는 꼭 핏줄이라고 해서 후한 판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진성 선수한테 되게 불리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한데 아빠가 주심이어서 누가 봐도 볼인데 스트라이크를 줘버리면은 강진성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주심은 보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괜한 오해를 그냥 불식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공정하게 하더라도 또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실수에 대비해서보다 훨씬 더 혹독한 비난을 받거나 아들존이다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이 네. 기회조차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냥 그 벌써 경기 뭐 주심으로서는 악플 달리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강진성 선수가 지금 워낙에 잘하고 있어가지고 나온 이슈인 것 같아요. 구심을 본다는 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없는 거를 KBO가 아마 구상한 것 같아요. 스프라이크 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슈퍼라이트. 사실 그게 공 100개 중에 한두 개만 놓고 보면 어느 심판이나 잘 준 게 있고 잘 못 준 게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뭐 사실은 그렇게 판단하기 힘들고 그렇게 치면은 아까 말했던 숙부도 계시고 대부분의 사돈의 팔촌도 있을 예, 수도 대부분의 있잖아요. 심판들이 또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출신 고교 있고 출신 대학 있고 또 처음에 신인 때 지망 받았던 구단 있고 선후배들이 다 있어요. 그런 거 치면은 그렇죠. 어느 심판도 어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심판은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LG 출신 심판이 있다. 프로 출신에. 그러면 LG의 경기는 기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다 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친인척 관계라는 게 좀 더 그거보다 가까운 관계라서 좀 이슈가 되긴 하는데 LG 선수들이랑 친하다고 LG한테 잘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잖아요. 심판들에 대해서. KB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심판한테 맡긴 거.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가족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맡겨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좀 인정하는 꼴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심판들이 잘 못 볼 것이다 하고 스스로 약간 폄하하는 느낌? 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요. 메이저리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수 출신 아닌 분, 그러니까 비선수 출신들이 워낙 심판위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하나 좀 가외적으로 덧붙이자면 이제는 심판들의 문호를 비선수 출신들한테도 열어서 팬분들이 보통 스트라이크 볼 하나하나를 가지고 자르라고 하죠. 그 사진을 올려서 욕을 해요, 심판들을. 근데 만약에 100개를 다 통계를 내봤을 때 이 심판이 정말로 이 팀이 후하게 줬나 아니면 후하게 줬나를 판단하고 싶어도 KBO가 그 데이터를 공개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업체로부터서 카메라로 한 스트라이크 볼 판정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심판 판정과 일치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니까 심판들이 이 카메라가 아직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걸 공개해야지 심판들도 내가 이 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확히 맞았고 안 맞았고를 좀 판단하고 스스로도 좀 그런 어떤 스프라이크라든지 이런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심판분들도 먼저 이런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찬성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런 말이 좀 안 나오지. 저는. 예. 최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아빠 찬스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빠 찬스요? 아빠 찬스는 써본 적 없는데 아니 강진성 선수 아빠 찬스를 썼다고는 하죠. 쓴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빠 찬스 원천 봉쇄잖아요. 근데 그쵸 원점 봉쇄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 만약 제가 강진성 선수라면은 아버지께는 좀 죄송하지만 차라리 내 경기에는 주심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렇게 바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괜히 저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 맞아요. 생각이 괜히 들어요. 멘탈도 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볼도 한번 스트라이크로 잡아줬고. 그러니까요. 되게 인상 크게 썼어요. 네. 옛날에 아빠한테. 아니 네. 아빠 보지 않고 반대편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강진성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강광일 심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좋죠. 꼭 기분 나쁜 그쵸. 논란만은 아닐 것 같아요. 좋은 이슈예요. 네, 좋은 이슈인 것 두 같습니다. 부자한테 좋은 이슈예요. 그 이거는
이거는 지금 여기 반찬통에 넣는 질문인데 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로봇 심판 아, 네. 네, 퓨처스 리그에 올해 8월부터 도입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하고 또 빠르면 내후년에 1군에도 로봇 심판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도입해야 된다가 도입해야 된다. 찬이에요? 찬성. 아. 네. 아니다, 안 돼.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많이 갈리네요. 2대 2로 저는 반대. 네. 아, 저 궁금합니다, 진짜. 네. 저 로봇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저는 인간 존중, 휴머니즘. 사실 이게 언젠가는 저는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30년 뒤든 도입은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거고 다만 뭐 어떤 보조적인 용도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로봇 심판이 한 번 한 데이터를 갖고 그 다음 심판이 보고 볼 판정을 한다든지 감독분들도 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100% 제 소설입니다만 약간 심판 눈치를 봐서 그런 말 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고 어쨌든 어차피 할 거면은 빨리 하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지만 지금 심판님 분들이 보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오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뭐가 더 정확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서로 보완을 하고 상호작용할지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저 문영규 기자하고 저는 굉장히 매정한 사람으로 지금 되고 여기 또 휴머니즘을 갖춘 세 분이 되신 것 같아서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서 인간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결국 심판이 하는 거예요. 한정은 하잖아요. 그렇죠? 하되 보더라인에 걸친 부분, 그 핀포인트를 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기계가 도와주고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일자리를 기계가 뺏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야구를 끝나고 나서 아이러브 베이스볼을 오랫동안 진행했었다 보니까 경기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야근하셔야 되잖아요. 짧고 임팩트 있는 경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아, 저는 맞네. 그러면 로봇을 세우죠. 뭐 뒤에 로봇 세워서. 이게 어깨 맞아서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비쌀 대기심이 텐데.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뭐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경기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화는 많이 나지만 제가 그 팬으로서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있는 투구를 했을 때 어떤 건 잡아주고 어떤 건 안 잡아주고 이런 거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흥미로운 거 아닌가요? 막 경기 보면서 막 화도 났다가 네. 또 풀어졌다가 이런 재미가 있죠. 저걸 안 잡아주네 막 이럴 때 동의합니다. 저걸 안 잡아 저렇게 할 수가 있는 재미인데 그럼 오심, 그다음에 약간 이제 뭐 벤치 클러링, 뭐 그런 것도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 오심률을 어떻게 하면 더 낮추느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오늘 4가지 이슈 그리고 한 가지 여담으로 야구 반찬 첫 회를 진행해봤습니다. 뻔한 멘트지만 네. 오늘 첫 회 하신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씩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휴일에 이 카톡으로 좀 무례하게 섭외를 했는데 제 카톡을 씹지 않고 응해주신 정말 네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우리가 이제 취재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이야기를 하고 주간 핫 이슈에 대해서 이 정말 야구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야구에 애정을 갖고 계신 팬들한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는 그런 보람이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선배들이 워낙 취재를 오랜 기간 해왔으니까 그런 취재 뒷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흥행이 잘 돼야지 오래 할 텐데 한 3회 하고 끝날 것 같은 느낌이 제발 그런 일 없게 최소한 10회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일럿에서 끝나지 않고 김스타가 야구 기자 하는 동안에 계속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나중에 좀 제작비 좀 타고 이러면은 저 또 한 번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야구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제가 김도환 기자가 기획한 야구 반찬 이 프로그램이 10회를 갈 경우에 또 이렇게 우정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우정 출연. 고맙습니다. 네. 10회째요? 네, 10회째 10회 무조건 가야 된다. 우정 출연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조회수 1 나도 10회까지 갈게.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네. 야구 반찬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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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